가격이 4천만원대부터 시작하고 크기는 그랜저랑 소나타 사이에 있는 세단이라고 합니다. 전기차라서 보조금을 받으면 3천만원대로도 구매가 가능하고 주행 가능 거리는 700km가 넘습니다. 이런 차가 국내에 출시된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우리나라 전기차 시장이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 5만 5천대 수준에 불과하던 게 2020년에는 13만 5천대 가까이 등록됐고 올해는 3월 말 기준으로 25만 8천대를 넘었습니다. 그래프만 봐도 성장세가 대단하다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성장세가 가파른 와중에 아직 가격이 저렴한 전기차는 없는 상황이라 더욱 반가울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비아리가 국내 출시 예정입니다. 중국차라 무시할 수는 있지만 글쎄요, 저는 냉정하게 보면 중국만큼 무서운 나라가 없는 것 같은데요. 중국 전기차를 견제해야 하는 이유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비아리의 국내 진출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국내에 벌써 신차 6종의 상표를 등록했다고 합니다. 비아리가 최근에 공개한 세단은 실도 있는데 이건 지난 7월부터 판매를 시작한 신차죠. 처음 공개됐을 때부터 국내에 출시될 거라는 전망이 많았는데 이게 현실이 된 겁니다. 이외에 돌핀, 아토, 카르페, 파리, 헤일로 이런 차들이 상표도 등록됐습니다. 당장 내년에 국내에 진출할 예정이라 상표권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 미리 등록한 겁니다. 실은 테슬라 모델 3를 겨냥하고 만든 차입니다. 제로백이 3.8초, 최고 출력은 530마력, 최대 주행거리는 550에서 700km라고 합니다. 가격이 중요할 것 같은데 4,300만원에서 5,600만원 사이입니다. 최저 가격 기준으로 생각하면 4,300만원에 지자체 보조금 평균가인 1,000만원까지 생각하면 3,000만원대 초반대가 됩니다. 저는 중국차 싫어합니다. 아무리 저렴해도 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 중국 제조사들 행보를 보면 견제를 하긴 해야겠더라고요. 중국차를 안 사는 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중국차라서 무시하는 건 조금 위험한 것 같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첫 번째는 정치적인 이유가 좀 있습니다. 우리나라랑 중국의 관계를 따져야 하는 부분인데요. 만약 우리가 미국이고 미국이랑 우리가 완전 동맹국가라면 중국차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차는 한국 시장에 얼씬 더 못할 거고 관세 폭탄이라도 매겨서 어떻게든 판매 가격을 높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게 불가능하죠. 미국에만 편승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중국에 편승하지도 않습니다. 좋게 말하면 중립적인 거고 나쁘게 말하면 양쪽 눈치를 다 봐야 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당장 반도체 동맹도 문제잖아요. 반도체라는 건 사실 정치적인 이유를 배제하고 모두가 발전시켜야 하는 영역이거든요. 그런데 미국이 한국, 미국, 대만, 일본 이렇게 4개 국가의 동맹을 제안했잖아요. 14동맹이라고 하는데 중국은 한국한테 무조건 안 된다고 말해 이렇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견제하기 위한 겁니다. 전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가 중국 전기차를 거부하는 순간 머리 아픈 일이 펼쳐질 겁니다. 당장 현대차부터 타격이 심할 겁니다. 이걸 한번 볼까요? 자동차 부품 수입 중에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낸 건데요. 20년 전에는 1.8%에 불과했습니다. 이때는 대부분 일본산이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에 20%를 넘어서더니 2020년에는 32%, 올해 1월부터 4월 기준으로는 36.2%를 기록했습니다. 국가별로도 비교해볼까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20년 전에는 일본산이 완전 중심이었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보면 중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 부품 비율은 모두 하락했습니다. 중국 의존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된 건 전기차가 원인이기도 합니다. 니켈, 코발트, 흑연, 리튬, 망간 이런 원재료의 중국 의존도는 이미 압도적인 상황이고요. 전지 재료도 보면 중국 의존도가 모두 60%를 넘기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중국 전기차를 거부한다? 그러면 중국은 야, 너네가 우리 차를 거부해. 너네 앞으로 원재료 수출 제한할 거야. 이렇게 나오면 끝이라는 거죠. 이건 일본 제품 불매운동을 할 때랑은 조금 다릅니다. 이때는 대체할 수 있는 게 어느 정도 있었고 우리가 자립할 수 있는 원재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기차 원재료는 그렇지 않죠. 석유처럼 보유하고 있는 특정 국가가 우위일 수밖에 없고요. 우리나라에 매장되어 있지 않는 이상 중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중국 전기차가 진출하기 너무 좋은 환경이라는 거죠. 소비자들은 중국차가 싫어도 중국차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건데, 두 번째는 중국의 자동차 발전 속도도 봐야 합니다. 불과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중국은 이런 차를 만들었습니다. 사실 이건 차가 아니고 오토바이를 개조한 3륜차가 맞죠. 그런데 불과 5년 만에 짝퉁차가 아니라 이런 세단을 만들기 시작했고요. 10년도 안 돼서 이제는 배터리를 직접 만들고 차를 직접 설계하고 생산합니다. 이 배터리는 테슬라에도 들어가고 우리나라 자동차에도 들어갑니다. 이 속도가 진짜 무섭다는 겁니다. 이건 진짜 구분을 잘 해야 하는 게 국가 이미지랑 그 국가의 브랜드가 해외 시장을 잠식하는 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냥 이런 겁니다. 이것도 좀 슬픈 현실인데 우리나라 자동차 시장은 압도적이지 않습니다. 전세계 5위인 현대차 그룹이 있어서 브랜드 파워는 막강합니다. 그런데 규모는 압도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가끔 그런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나라도 미국이나 중국처럼 자국 우대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요. 일정 비율 이상의 부품을 한국산을 쓰도록 하게 하거나 한국에서 생산한 차들만 보조금을 주거나 하는 거죠. 이건 미국이나 중국 아니면 유럽연합처럼 시장이 클 때는 가능한 거고요. 우리나라는 그냥 차를 안 팔면 그만인 시장에 불과합니다. 그냥 이것도 숫자로 보겠습니다. GM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그룹 평균 매출이 167조 5천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중 한국 GM이 차지하는 매출은 7조가 안 되고 그 와중에 영업이익은 8년 연속 적자입니다. 그냥 영업
사업이익 말고 매출로만 따져도 한국은 GM그룹 내에서 고작 4%밖에 안 되는 시장인 겁니다. 심지어 이 4%마저 적자라서 오히려 회사 이익을 깎아먹고 있는 거죠. 르노도 마찬가지입니다. 르노그룹 작년 매출이 62조 6,800억 정도 되거든요. 르노코리아의 작년 매출은 3조 8,600억 정도 됩니다. 그룹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당장 르노코리아는 지리자동차랑 합작해서 전기차를 만든다면서요. 심지어 이 전기차를 부산에서 생산한대요. 그리고 쌍용차는 이미 비아드랑 협력 관계입니다. 그래서 토레스 전기차, KRL0 전기차를 비롯한 모든 전기차에 비아드 배터리가 들어가고 비아드의 전기차 기술이 들어갈 겁니다. 어떤 방향으로든 시장을 잠식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신차 출시든 신차를 아예 한국에서 생산하든 잠식은 이미 시작된 겁니다. 중국 차라서 안 탄다? 개인은 그럴 수 있죠. 그런데 회사 단위로 본다면 글쎄요. 회사는 무조건 최대 이익과 효율을 중시합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우리나라 전기버스 시장 점유율을 나타낸 건데 작년에 39%에 불과하던 중국 버스 비중이 올해 상반기에는 50%까지 늘어났습니다. 에디슨모터스가 완전 자체 기술로 생산하는 회사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면 중국의 비중은 더 높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발이 되어지는 버스마저 중국산 버스가 50%에 달았는데 정작 시민들은 이걸 모릅니다. 버스 보조금이 수천만 원에 달았는데 우리 세금이 중국 회사에 들어가고 있다고요. 그것도 아무도 모르게요. 세 번째는 그래서 우리 기업들뿐만 아니라 이미 전기차를 만들고 있는 다른 회사들도 긴장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술력이 딸려서 그런 게 아닙니다. 자본과 인구수로 밀어붙이는 규모의 경제가 무섭기 때문입니다. 당장 배터리 점유율만 봐도 어떤가요? CATL이랑 비아디 5위권 내에서만 중국 회사가 두 곳이나 됩니다. LG 엔솔이 2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게 자랑스러우면서도 점유율 자체만 보면 많이 떨어진 게 안타깝습니다. 작년 국가별 전기차 판매량만 봐도 중국이 압도적입니다. 독일이랑 미국을 다 합쳐도 중국이 절반도 안 됩니다. 중국 시장을 비롯해서 동남아 시장까지 중국이 먹지 않으리란 법은 없습니다. 현대차가 먹거나 미국이 먹을 수 있는 시장을 중국한테 내줄 거냐 이겁니다. 당장 우리 기업하고 일본 배터리 기업이 신의 한 수라고 생각하고 있던 게 전고체 배터리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전고체 배터리를 상용화하려면 2030년에나 가능하다고요. 일본 경제산업성이 차세대 배터리랑 관련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전고체 배터리를 본격적으로 실용화하는 목표가 2030년경이라고 합니다. 삼성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전고체 배터리는 판도를 바꿀 만한 카드에 해당됐잖아요. 장점도 뚜렷하지만 내부 저항값이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크다는 점 때문에 효율성하고 출력에 대한 의문점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생산 비용도 고체 전해질 소재 가격이 현재 쓰고 있는 액체 전해질보다 비싸기 때문에 전기차 가격 낮추기의 과제랑 이게 어떻게 맞아 떨어질지도 문제죠. 그러니까 결국 이런 겁니다. 중국 전기차는 가격도 잡았고 배터리도 자체 생산이 가능하고 대량 생산까지 가능하고 한국에도 진출합니다. 규모의 경제를 가장 빨리 실현시킬 수 있는 나라입니다. 유일한 단점은 진짜 중국이라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중국이라는 단점만 제거하면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심지어 차 종류도 다양하고 화재라는 리스크는 어떤 브랜드든 죄다 갖고 있습니다. 중국이 자국 우대 정책 때문에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짚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점유율이 다른 국가까지 먹을 거라는 사실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소비자들은 일정 수준 이상만 검증되면 더 저렴한 제품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순간 샤오미 브랜드가 한국에서 흔해졌던 사례, 이것도 비슷한 맥락 중 하나겠죠. 그나마 좀 다행인 건 GM이나 폭스바겐 같은 회사들이 가성비 전기차를 내놓기 시작했다는 거고요. 현대차도 2천만 원대 전기차 개발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당장 내년에 비아디가 진출할 예정이라 판도가 어떻게 바뀔지 궁금하네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김승현 안피디 스포일러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